안녕하세요. 닥터리리 인사드립니다. 닥터리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다이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옷으로 커버쳐서 입으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스스로 억지 부리면서 살아왔는데 아니 이거 정말 아닌데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몸도 무겁고 옷이 슬슬 안 맞고 예전에 예쁘게 입었던 원피스들이 옷장에서 저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찔끔찔끔 해봐도 살이 빠지지 않아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를 하면서 지냈는데 제 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민망한 동영상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임이 많았는데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당당하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습니다. 의학도로서, 과학자로서 내 몸을 이해하고 꾸준히 지속 가능한 내 몸에 꼭 맞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kg 감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런 광고성 내용을 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클릭하기는 쉽겠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사로서 알기 때문입니다. 닥터리리의 다이어트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 달에 1kg씩 더디지만 체중 그래프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편할 수 있구나, 재밌구나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닥터리리의 다이어트 뇌피셜을 올려볼까 합니다. 다이어트를 망설이시는 분, 지금도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닥터리리의 다이어트 시리즈 내가 살을 빼지 못했던 진짜 이유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살을 빼지 못했던 이유는 매우 많은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진짜 살을 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살을 뺀다는 건 변화를 한다는 거고 변화는 불만족스러운 과거나 현재에서 기대되는 미래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확 빠지고 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확 찌는 그런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 살을 뺄 수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뚱뚱하지 않다고 해주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안 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바디를 해보니까 두둥 비만이라고 떠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별거 있나?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은 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이것만 먹어야지,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이런 걸 다 못 먹으면 절대 난 행복해질 수 없어, 내일부터 마음 먹고 1시간씩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빼고 싶지는 않았구나, 그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비만은 질병입니다. 내과 의사가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와 질환 위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자료인데요. BMI란 몸무게의 키로수를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BMI가 정상인 사람도 허리가 너무 두꺼우면, 배가 나왔으면 동반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BMI로 비만인 사람은 하물며 더 하겠죠. 근데 이 동반질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맥경화,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심장마비와 같은 위험도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대사증후군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심혈관 질환인 거죠.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2위와 3위가 심장이나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리고 비만이 관상동맥질환이나 고혈압, 뇌경색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장관계는 담석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여자는 유방암의 위험성, 남자는 전립선암, 남녀 공통으로는 위암, 간암, 대장암 등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죠. 그리고 치매도 더 잘 오게 되고 피부 감염이나 치주 질환도 많이 오게 돼서 우리 일상생활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사망의 위험도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비만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는 숫자에 대한 목표와 숫자 이외의 것에 대한 목표를 정했는데요. 숫자에 대한 목표는 당연히 체중이겠죠. 체중에 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몇 킬로까지 감량할 것인지. 그리고 숫자 그 이상의 목표도 정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스키니진을 입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매가 돼보자 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가족을 만들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동 목표, 식단과 운동량에 대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루 1200에서 1400칼로리 정도를 섭취를 하고 하루 30분 이상 홈트레이닝을 하거나 걷기를 충분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목표 별로 어려워 보이는 거 없으시죠? 일단 다이어트는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쉬워야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목표를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다. 다만 포기하는 것이 진짜 실패다 라고 생각하고 목표 체중과 내 몸매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닥터리리의 팁입니다. 진짜 살을 빼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과 과거를 점검해 보시고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을 때 기대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볼까요? 닥터리리의 다이어트 시리즈 1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2편. 닥터리리가 진짜 살을 빼지 못했던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식단 때문입니다. 다음은 식단 분석을 하면서 재미있게 다이어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